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6월 9일로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3주년을 맞는 홍콩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자유가 없는 홍콩을 만든 장본인인 존 리, 중국명으로는 리자 차오라고 그러는데요. 이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이 행정수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당선됐습니다. 이 존 리가 오는 7월 1일 취임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맞는 날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찰 수장이었던 존 리는 이 반정부 시위 관련자 1만 명, 또 민주의사 170여 명을 체포하고 언론사를 줄폐간하게 만든 국가보안법 집행을 진두지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반중국 민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가 이 홍콩의 수반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홍콩이 그야말로 중국화된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존 리는 40년 넘게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이 강력범죄라든지 공안사범을 단속했을 뿐이지 이 경제라든지 행정 분야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홍콩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도 사실 민주화운동 진압의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홍콩의 중국화 그리고 경찰 국가화는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에서 시민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맞서 싸울 스트롱맨을 고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일국양제 덕분에 그나마 자유를 누렸던 홍콩 시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최악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존 리의 홍콩 행정수반 결정 직후인 지난 5월 11일 홍콩 경찰은 외국 조직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혐의로 90살 나이의 조셉 젠 추기경을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또한 74살의 마그리 응 전 입법회 의원을 비롯해서 가수 데니스 호, 또 후이포콩 전 잉란대 교수 등도 체포됐습니다만 모두 몇 시간 조사 후에 석방을 했습니다. 다만 여권은 압류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금지했던 종교의 자유가 점차 회복된 이후 중국 땅에서 카톨릭 추기경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경황청도 성명을 통해서 추기경 전에 체포 소식을 우려 속에 접했고 상황을 극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젠 추기경에 대해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은 그가 2014년 우산혁명이라든지 2019년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6월 4일天安문 민주화 시위 촛불 집회 등에 적극 참여를 하면서 이 홍콩 민주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친중 진영의 공격을 받아와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젠 추기경은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집권한 직후에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도망쳤으며 주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본토 주교 임명과 관련해서 교황청이 중국 당국과 타협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오랜 기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옹호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추기경인 인물마저도 체포될 정도라면 이 홍콩에서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홍콩의 현실을 재확인하게 한 셈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그리고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같은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한국인에게도 홍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였죠. 그만큼 이 자유분방한 도시였고 젊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콩의 이미지는 이제 차갑디 차가운 냉소의 도시로 변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행정장관이 될 이 존 리는 최우선 공약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한마디로 홍콩의 중국화를 통해서 중국 정부 당국이 원하는 내용들만 소통되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 BBC도 리자 차오, 그러니까 존 리의 임명은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2014년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등을 이끌면서 폭력에 한글했던 20대 청년 조시아 원 같은 활동가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 홍콩에서 살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버텨야만 될 겁니다.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그리고 보편적 자유 같은 개념을 머리에 두었다가는 도저히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 홍콩을 떠나고 있고 또 이미 등을 졌습니다. 홍콩 이공대의 조교수 출신으로 저명한 사회과학자인 홍콩 여론조사 기관 홍콩 민의연구소의 청킹화 부총재가 지난 4월 하순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에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청킹화 부총재는 오늘날 홍콩에는 진실한 말이 설 자리가 없고 거짓말이 허용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임의대로 움직이는 레드라인이 어느 날 나를 겨냥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킹화 부총재는 홍콩의 명부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위의 맨 선두에 섰던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2019년과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끈 홍콩의 민주화 인사인 네이션 로라든지 또 써니 청 같은 그런 사람도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2020년 6월에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전후에서 각각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홍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홍콩 당국이 이들에게서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 선극자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홍콩의 민주화는 더 요원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예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홍콩은 더 이상 과거의 홍콩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홍콩은 대만에게도 큰 교훈을 줬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대만을 일컫는 이 양안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하고 통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콩의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공산당의 폭력성, 그리고 자유말살 정책은 대만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홍콩의 중국화를 보면서 중국의 본 모습을 대만인들이 깨닫게 되었고, 중국이 생각하는 민주화, 자유라는 개념, 그리고 대만인들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알게 해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대만의 독립의지는 더욱 강해졌고, 그래서 차잉원 총통으로 대표되는 이 대만의 독립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는 7월 1일은 홍콩의 주권 반환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도 이날 대대적인 홍콩 주권 반환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홍콩 지도부가 이달 말에 일주일간 폐쇄루프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7일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현재 장관이죠. 그리고 고위 관료들, 또 존 리 신임 행정장관 당선자 등이 일주일간 가족과 떨어진 채 외부인을 만나지 않고 폐쇄 루프에서 생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를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 주석이 홍콩을 찾게 되면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완차이 지역 최고급 호텔인 르네상스 하버뷰와 그랜드 하얏트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객실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걸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방문해서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아마도 일국 양제에 어떤 변화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진핑의 생각은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으로 궤변에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홍콩이 중국화로 홍콩에 대한 일국 양제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로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운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의한 홍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홍콩의 미래는 그동안 홍콩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찰 국가로서의 공안 통치 체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홍콩의 민주화를 외쳤던 이들은 통곡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였던 조슈아 왕은 과거 프리 스피치라는 책에서 홍콩은 신냉전 속 전체주의 강대국의 위협을 저지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줄이기 위한 제1방어선이다 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콩의 민주화가 무너졌다는 것은 중국이 건너서는 안 될 강을 넘어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도 유사합니다. 국제적인 약속도 저버리고 전체주의 독재자들의 마음대로 국가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지금 홍콩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독재자의 한계선 침범이 과연 홍콩과 우크라이나에서만 끝날 수 있을까요?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 시위대의 최후 주둔지였던 홍콩 20대 벽면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당신일 것이다.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당신일 것이다. 우리가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